네, 오래간만에 무비 리뷰를 올리겠는데요. 오늘 작품은 잭 니콜슨이 1970년에 그 주연을 맡은 제목이 이제 Five Easy Pieces라고 하는 1970년작이고요. 그리고 감독은 이제 밥 라펠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을 한 작품이고, 그리고 잭 니콜슨의 그 이름이 조금 알려진 배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칼렌 블랙이 나왔고, 사실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이제 요즘 보통 제가 이제 락스크루스에서 이제 영화를 빌려보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렇게 슈퍼마켓에 또 이렇게 자판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디오 DVD를 빌릴 수 있는 자판기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뭐 또 뭐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국 사이트도 있을 거고, 뭐 미국 사이트도 있을 거고, 음, 그런 걸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계속 뭐 그전 리뷰에서도 뭐 말씀드렸겠지만은 이제 학교 도서관에 이제 DVD 그 코너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바로 옆에 라스크루세스 시립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렇게 DVD 컬렉션이 조금 있어요. 조금 많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볼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일본 영화가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전에 이제 그냥 이렇게 놓친 건지, 제가 DVD를 빌려 갔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빌려가서 그게 없었는지, 아니면은 제가 잠시 이제 뭐 한국에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새로 비치를 해놨는지, 요즘 일본 영화 작품이 눈에 띄어서 지금까지 네 개를 빌려봤어요. 네 개를 빌려보고 오늘 또 하나를 빌려봤거든요. 근데 네 개라고 하는 게 다 60년대 작품인데, 한마디로 이제 너무너무 영화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 영화 60 일본의 60년대 영화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 별로 이제 아는 바가 없었고 별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었는데, 이런 어떤 기회에 이제 네 편을 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영화들에 대한 이제 무비 리뷰를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지금 조금 그간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거를 무비 리뷰를 이렇게 미루는 바람에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일본 영화 쪽으로 가서 최근에 본 일본 영화 이런 영화들에 대한 어떤 내 느낀 점이란 이런 걸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40분 정도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최대한으로 좀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 영화 요즘 본 네 작품이 다 60년대 영화인데 정말로 푹 빠졌어요. 푹 빠지고 충격을 받았고 이제 야, 굉장하다,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거의 60년대 초반 작품들인데 거의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예술가가 있었구나. 감독이겠죠. 그런데 굉장히 놀랬습니다. 어쨌든 빨리 영화들을 무비 리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Five Easy Pieces는 사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미국 방송에서 무슨 어쩌다가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고 또 이렇게 미국 방송이었고, 그래서 이 분명히 그 당시 대화 내용을 못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면이라든지 뭐 대강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란 이런 걸 봐서 대강은 좀 이렇게 캐치는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워낙 예전 일이라 거의 뭐 이렇게 거의 25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어요. 라스크루세스 시립 도서관 쪽인지 그 학교 도서관 쪽인지 몰라서 모르는데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보자. 내가 그때 재밌다고 느꼈었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또다시 그걸 느낄 수 있는지 25년 후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뭐 다시 봤다기보다는 그 당시는 정식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미국 방송 밤늦게 이렇게 좀 켜서 이렇게 그냥 흘러 보는 뭐 그런 식으로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역시 이번에 봤어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굉장히 좀 생각할 만한 점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연기파 배우라고 하면은 보통 로버트 드니로 이렇게 더스틴 호프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미국의 연기파 배우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어떤 연기파 배우라고 하면은 이제 4인방으로 제가 들고 싶은데 그게 로버트 드니로 이제 더스틴 호프맨, 알파치노, 잭 니콜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버트 드니로를 가장 좋아하는데 뭐 로버트 드니로 뭐 요즘 워낙 좀 이렇게 쓰레기 같은 다작에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말년이 돼가니까 좀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자라는 생각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이런 좀 매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존경심이 퇴색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로버트 드니로를 가장 좋아하고 그 4인방 중에서 더스틴 호프맨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더스틴 호프맨이 이제 사실 80년대 이후 나온 작품 중에서 그렇게 좀 굿 임플레이션을 받은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더스틴 호프맨 작품이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60년대 말부터 해서 70년대 그때 작품이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연기도 뛰어났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알파치노도 연기파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알파치노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맡는 역할이 조금 약간 좁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에는 뭐 터프한 어떤 마피아라든지 갱 같은 걸 연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코미디 같은 것도 하고요. 형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보 같은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바보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코믹하고 좀 멍청한 그런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것까지도 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로버트 드니로. 더스틴 호프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알파치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터프 가이를 맡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연기는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연기의 폭이 다소 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잭 니콜슨인데 이제 잭 니콜슨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다소 조금 이렇게 좀 강하죠. 이 사람이 약간 개성이라고 하는 게 좀 강하고 약간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팬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연기를 잘하는 명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잭 니콜슨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기가 세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1970년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잭 니콜슨이 이제 1968년인가 69년 이제 이지라이더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조연은 아니었죠. 조연 잠시 나오는 그런 역할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잭 니콜슨이 진정으로 이제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하는 게 저는 70년대 초반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한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이제 Fury Over the Cuckoo's Nest 밀러스 포먼 감독의 그런 거라든지 이제 로만 플란스키의 이제 차이나타운 그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중반에 나온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정도 가야지 잭 니콜슨이 이제 스타덤에 오르는데 이거는 1970년 작품이라서 아직
잭 니콜슨의 존재가 다소 마이너 적이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 자체도 그렇게 대작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 영화의 여러 가지 구도 이런 걸 보면은 이제 TV 영화라든지 아마 그 저예산 어떤 그 조그만한 그 영화 제작 회사에서도 만들 만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그 인간 드라마예요. 인간 드라마. 뭐 대단한 세트라든지 대단한 뭐 이렇게 그 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다소 그 잭 니콜슨이라는 어떤 연기파 배우가 칼렌 블랙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줘서 이제 골든 글러브상 그 주연 여우상인가 조연 여우상을 받았고 그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잭 니콜슨도 바로 이제 아카데미 주연 남우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깜빡 이런 잭 니콜슨의 칼렌 블랙이 굉장히 그 훌륭한 연기를 뺐었다라고 하면은 다소 평범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줄거리는 이제 잠시 후에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두 명배우가 굉장히 훌륭한 연기로서 드라마를 긴장감 있게 이끌다 보니까 명작으로 이제 남았고 그리고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그 수상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볼까요? 베스트 액터 잭 니콜슨이 아니라 칼렌 블랙 주연 남우상 주연 여우상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그 작품상 그 후보에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영화네요. 그 70년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내 연기파 배우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게 이제 물론 그 연기라든지 활동 60년대부터 한 배우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스타덤을 걸고 뜨기 시작한 게 이제 70년대거든요. 이제 70년대라고 하는 게 무슨 아메리칸 뉴 시네마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이제 70년대라고 하는 게 이 영화적 표현의 해금이 완성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국 중심이 어떤 표현이겠지만은 다른 나라의 그 전체적인 영화의 그 표현의 어떤 자유라든지 폭의 추세를 견주어 봐서도 70년대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섹스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과 없이 그 70년대 영화로부터 이제 표현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덧붙여서 이제 폭력 섹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고정관념, 영화적 표현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부서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50년대까지는 이제 비극이라든지 나쁜 놈이 주인공이라든지 멍청한 놈이 주인공이라든지 이제 루저가 주인공이라든지 얼간이가 주인공이라든지 그런 거 상상할 수 없었고 60년대 영화만 해도 그런 것을 다소 건드리긴 하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승화시키지 않고 끝나는 영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보통 사람들 이하의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연기를 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4인방이거든요. 로버트 니로가 이제 택시 드라이버 같은 정신병자잖아요. 정신병의 마지막에 살인을 저지른 정신병자를 가 주인공인 영화 택시 드라이버죠. 그런 거에서 연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더스틴 호프맨 같은 경우 이제 스트로덕이라든지 샘 페킨파의 그거는 이제 성적으로 무능력한 이제 과학자 뭐 이런 사람이고 이제 졸업 뭐 이렇게 그레듀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간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라는 동침하고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드나잇 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지로 나오죠. 그리고 그 잭 니콜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뻐꾸기 둥지 그 프리 어벌 더 카쿠즈 네스트 같은 경우 거기서 뭐 이렇게 정신병원에 굴러 들어온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알파치노 같은 경우 덕 데이 애프터는 같은 거 보면은 은행 강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네 명이 연기를 한 게 허리디 영화에서 연기를 한 게 뭐냐 히로를 연기를 한 게 엔티 히로야 엔티 히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에너미 적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서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숨막힐 만한 듯한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서 이제 등장한 잭 니콜슨, 여기서 그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데, 다소 이거는 결론을 짓기는, 이게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짓고 이 영화가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 어떤 감상을 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줄거리라기보다는 어떤 구도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구도. 뭐냐, 이제 주인공 잭 니콜슨이 사실은 현재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현재는 뭐냐면은 노동자예요. 이렇게 무슨 그 정유 이렇게 기름을 뽑아내는 어떤 공사 현장 같은 데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일을 하는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는데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동식 주택 이런 데 살고, 그리고 이제 뭐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이렇게 뭐 풋볼반에서 맥주나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는 이제 웨이트리스 하는 다소 천박하고 좀 이렇게 교양이 없는 그런 여자, 그 칼렌 블랙이 연기를 했는데, 그런 여자친구를 사귀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밑바닥은 아니지만 그 블루 칼라 타서 하층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어떤 야망이 있다거나 목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몸으로 떼어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그냥 맥주 마시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남자가 그런 집안 출신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화 중반 되기 전에 한 초중반 정도에 아버지가 이제 좀 위독하니까 집으로 좀 와라라고 하는 연락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몇십 년 만일 거예요. 몇십 년이나 10년이나 정말 오래간만에 자기의 유년기라든지 청년기까지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럼 이제 우선 그 잭 니콜슨의 그 현재 생활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나온 어떤 집안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야 되겠죠. 이제 그 잭 니콜슨이 나온 그 집안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이냐면은, 잭 니콜슨의 그 정유를 캐내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인가 이제 캘리포니아인가 이제 뉴멕시코 이런 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쭉 이렇게 좀 북쪽에 굉장히 좋은 그 자연 환경의 섬에 큰 저택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 잭 니콜슨이 원래 살던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 섬을 거의 하나를 이렇게 샀다거나 해서 섬에 큰 어떤 부지를 내서 큰 저택을 짓고, 그 거의 산 같은 것도 이제 말을 타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부지를 사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능력이 있는 굉장히 돈이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돈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집안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 강한 어떤 음악적인 전통, 클래식 음악적인 전통이 있어서 아마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시켰겠고, 또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왔다 보니까 탤런트들도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돈만 있는, 그 어떻게 말하면 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민 가서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억만장者되고, 그런 건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 하이 클래스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이제 하이 클래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경제적인 것도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나 그 영국이라든지 유럽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문화라든지 그런 컬처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떼거지로 벌어서 돈이 많이 이렇게 벌었다라고 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돈이 많다 상류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상상류계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적 기준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잭 니콜슨이 나온 집안은 상류계층이 아니라 상상류계층이에요. 그래서 고급 문화를 계속, 그러니까 영국적인 고급 문화, 유럽적인 고급 문화를 계속 이어받아온 상상류계층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결국은 잭 니콜슨이 완전히 다른 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궁금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영화에서 무슨 대화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나레이션이라든지 잭 니콜슨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영화에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잭 니콜슨이 그 아버지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몇십 년 만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우리 관객들 영화를 보고 있는 어떤 관객들이 어렴풋이 그걸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이렇게 초반에는 잭 니콜슨의 생활을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가 잭 니콜슨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소 거부감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독의 연출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하류 노동자 계층의 생활 무료하고 이렇게 브레인레스한 정말 그 무슨 야망도 없고 이렇게 목표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지내가고 이런 그런 식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가티브하게 좀 보여줘요. 그런 거를.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잭 니콜슨이 그 굉장히 그런 하이 클래스의 그런 데서 왔다라고 딱 들었을 경우 우리는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왜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이런 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 버린 자식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잭 니콜슨이 가서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잭 니콜슨의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급 비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학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어떤 근데 가족 심리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왜 클래스의 다름을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이 그냥 살인자가 됐다느냐 범죄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 정말 버린 자식이다 이제 버린 자식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적 개인적인 심리학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이런 어떤 사회 계층 간의 대립 같은 걸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계급적인 어떤 냉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나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잭 니콜슨 온 다음에 이 상류 계층들의 남아있는 가족 그 언니 그러니까 누나 그리고 형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형과 이렇게 혼약을 한 약혼녀 이렇게 살고 있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위독하기 때문에 아픈 아버지가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있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를 돌보는 남자 간호사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잭 니콜슨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하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가식적이고 소위 말해서 세상의 어떤 움직임을 무시를 하는 어떤 ignorance라든지 그런 변화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compassion 자비심이라든지 empathy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차가운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문화와 폐쇄적인 문화와 그리고 그런 폐쇄적이고 자기가 상생을 계층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어떤 무시라든지 그리고 룩다운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충만한 그런 상류 계층 소위 말해서 전혀 이 세상의 발전이라든지 변화라든지 Making this world better라고 하는 어떤 컨셉트에 전혀 컨트리뷰션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미국적인 상류 계층을 냉소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잭 니콜슨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생산적인 기름을 뽑아서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다 어디로 가느냐 차 움직이는 데 가고 공장 돌리는 데 가고 차가 왜 움직여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그걸로 일을 하고 그 생산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사회를 일으키고 국가를 일으키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 상상력 계층이 이 잭 니콜슨이 나온 그 집안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자연에 굉장히 아이솔레이드 외딴 섬을 크게 자라서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것과 단절을 시킨 다음에 그들만의 클래식 음악 그런 것에 심취가 돼서 그런 것에 아름다움에 심취가 돼서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잭 니콜슨에 대한 어떤 그 차가운 눈이라든지 거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칼렌 블랙 그 잭 니콜슨의 그 여자친구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그 집안에 모여든 어떤 상류 계층에 속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토론 같은 걸 벌이는 어떤 장면이 있어. 근데 거기서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이렇게 아주 싸우지는 않지만은 그 대화 중에 굉장한 어떤 긴장 같은 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 계층이 그 칼렌 블랙이나 잭 니콜슨을 굉장히 이제 그 무시를 하고 굉장히 밑바닥으로 보고 그리고 이 잭 니콜슨이나 칼렌 블랙은 너희는 정말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받아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잭 니콜슨의 개인적인 어떤 삶이 뭐냐면 사실은 그 잭 니콜슨은 굉장히 탤런트 있는 어떤 음악가였어요. 근데 왜 그런 음악을 Five Easy Pieces라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잭 니콜슨이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쉬운 다섯 개의 조그만 소품, 피아노 소품마저도 지금 못 칠 정도의 그 손가락이 돼버렸다. 전혀 안 치고 다른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Five Easy Piece 이런 5가지의 조그만 피시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5개 곡이라고 하는 것을 못 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것을 못 친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가 그런 걸 알았다라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피아노를 해서 그러니까 정서적이라고 하든지 그 예술가가 우리에게 정서적인 어떤 아름을 준다 이런 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Five Easy Pieces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집안의 전통에서 보면은 이거를 못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쫓겨나야 돼요. 그 집안에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역설적인 비판이요. Five Easy Pieces라고 하는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잭 니콜슨은 이런 것까지 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소위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라는 식으로 반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노동자 계층이랑 또 상류 계층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적인 상상류 계층의 어떤 그 서로 그 어떤 그 뭐라 해요 충돌, 어떤 충돌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또 미국적인 어떤 생산과 그리고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러고 사는 어떤 그런 그 것과 좀 동물적인 미국성 플러스 이제 그 식물적인 유럽의 상상류 계층의 어떤 식물과 비생산성 이런 걸 또 충돌을 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석화 돼가는 어떤 유럽적인 어떤 정서 뭐 이런 것에 대한 노스탈지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토론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 니콜슨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파 드라마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70년대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즐길 수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건 없을지언정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잭 니콜슨이나 칼렌 블랙의 연기라고 하는 게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지 않습니다. 다른 액션 영화나 뭐 그런 영화에 비해서요. 평점을 제가 매기자면은 90점 주고 있네요. 90점. 잘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 잘 만든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재밌습니다. 그 끝까지 보게 만들고 굉장히 그 블랙 유머적인 그런 어떤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긴장감 감도는 어떤 그런 그 대화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런 장면들도 있고 폭발적인 그 잭 니콜슨의 연기 그리고 머리가 하나 빈 듯한 이제 클렌 블랙이 또한 훌륭한 연기 다 괜찮습니다. 네, 90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네, 로만 폴란스키의
공평하네요. Fearless Vampire Killers 1966년 작품입니다. 로만 폴란스키는 조금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 영화사에 남을 만한 명감독인데, 이제 사실 제가 다 이렇게 훑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네다섯 작품 정도를 본 것 같은데,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를 그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감독이.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영화를 기똥차게 잘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지금 미국에서 미성년 어떤 추행 뭐 이런 것을 일으켜서 이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자마자 이제 몇십 년 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법률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굉장히 논란이 있는 어떤 감독이에요. 1966년 굉장히 약간 한 30대 로만 폴란스키가 이렇게 만든 이제 코믹 공포영화고요. 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굉장히 버서타일해요. 버서타일. 이게 이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람 능력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포 이게 코믹 영화도 만들 수 있고요. 로즈마리 베이비 공포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느와르 차이나타운 같은 느와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로만 폴란스키의 맥베스라고 해서 이제 사극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테넌트라고 해서 이제 심리 스릴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휴머니즘을 담아낸 어떤 반전 영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버스타리한 감독이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1966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코믹 홀러 Fearless Vampire Killer에 대한 무비 리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